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을 큰 소리로 모십니다. 자, 대소유문은 각각의 개념일까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일까요? 그러니까 대소유무라는 말은 이론상의 진리에 담은 진공교유, 조화나 공원정이나 이렇게 다 하나로 표현되는 모든 용어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다? 대소유무다. 그럼 이제 대소유무와 관련된 일기들을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감각감상을 통해서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과정, 어떻게 대소유무를 밝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축제 기간 동안 학생 상담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광장에서 학생들에게 간이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심리 검사 해석이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러 오셨던 교수님께서 한번 휙 둘러보시더니 김재현 선생은 검사 실시 쪽으로 옮기세요 라고 하셨다. 갑자기 마음이 요란해졌다. 교수님께서 검사 해석 자리에 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자리를 옮기라 하신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교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이 위축되어 표정 관리가 힘들었다. 퇴근 무렵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옮기라고 하신 이유가 1년차 수련생들이 바쁜 상황을 처리해내지 못하는 걸 보고 일 처리가 빠른 나를 투입시키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인정받는 기름이 들면서 하루 종일 끓였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어깨가 쭉 펴지고 맑고 밝고 훈훈한 기운으로 생기가 돌았다. 집에 돌아와 본타원님과 문답 감정을 얻게 되면서 대소유무일치에 바탕하여 12일을 운전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비로소 감을 잡았다. 오늘은 비록 이 일을 진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하는 공부는 놓쳤으나 대소유무 원리에 바탕한 일기 기재를 다음 경례를 위해 미리 연마해 봐야겠다는 용기가 용수를 친다. 대짜리 전체 학생 상담센터 홍보 그 일이 지금 이 일이죠. 전체가 부분은 심리검사 접수, 안내, 실시, 해석, 현수막 설치, 홍보물 인쇄 등등 홍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내역들. 이제 소짜리를 어떻게 밝히는지 아시겠죠? 자, 유무짜리, 변화짜리는 대짜리에 바탕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 소짜리를 잘 경영하여 은혜롭게 변화시키는 일이 유무짜리. 그 일에서 대짜리, 평등한 자리, 그 일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대짜리 신법이 열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마치 이론상 법어에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접수, 안내, 검사 실시, 검사 해석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는 것처럼. 이제 대짜를 어떻게 잡는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학생 상담센터 홍보를 위한 일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신법이 열리는 것이 먼저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위해 내가 어떤 배역을 맡던 이미 원망이 부족한 것이요 지공무사한 것일 뿐이네. 아까는 기분만 나빴다가 인정받으니까 기분만 좋았어. 감정으로 끝나버렸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 보여 안 보여? 보여. 일체가 쫙 보이죠? 응. 내가 어디요? 내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검사 실시가 더 중요하지 않고 검사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짜리 하나하나가 다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른 것임이 환하게 밝아진다. 이번 12회의 일을 대소유무 이치로 미리 연마하며
지나던 차에 대조에 보는 일기를 기재하고 보니 다른 일도 대소유무 이치의 바탕에서 얼마든지 은혜롭게 지혜롭게 경영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 감이 조금 오죠? 네. 자, 다음 일기 보시겠습니다. 감각감상. 자, 여기 있는 한재현님 일기예요. 예? 자, 시작. 스승님을 모시고 도반들과 시골길을 걷는데 길 옆에 뱀이 죽어있다. 이구동음으로 소리 지르며 호들갑을 떤다. 무섭다, 징그럽다, 재수없다, 짜증난다, 역하다. 죽어있는 뱀이건만 선뜻 지나가려는 도반이 없다. 나 제일 긴 막대기를 들어 뱀의 죽음을 치우다 보니 알을 품었던 듯 두어 개의 알이 보인다. 지나던 차에 치였으리라. 오늘 새벽 기도 시간 어제의 뱀이 자꾸 떠오른다. 만 생명은 차별 없이 고귀한 것을 모르지 않건만 새끼를 품었던 처참한 죽음 앞에 성주 한 편을 올려주지 못하고 치우기에 급급했던 내가 보인다. 마음을 모아 뱀을 향해 천도 축원을 올렸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미안했다. 뱀아, 다음 생일날 부디 대진급하여 부처님 회상에 출연하여 대법기가 되길 축원할게. 꽃과 뱀의 차이, 아하, 큰 화두다. 자, 이 일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대소용으로 밝혀본 거예요. 아까 그 일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자, 시작.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함이니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혀보는 공부를 다시 연마해 보자. 일기를 감각 감상을 기재하는 것이 뭐라고 시킨다고요? 대소유무 이치가 그 감각을 통해서 얼마나 밝아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기 기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기재할 때 대소유무 이치가 딱딱 떨어지게 일기가 들어가야 환히 그 일이 보인단 말이야, 전체가. 자, 대자리. 우주 단위가 모양은 각각 다르나 한 본원에서 나온 하나인데 형상의 소가 둘로 보임. 죽은 뱀을 보고 다음날 기도를 하며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라는 자각이 되어졌다. 대자리 신법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소자리. 죽은 뱀을 보았을 때 도반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무섭다, 징그럽다, 재수없다, 짜증난다, 역하다. 이를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 각자 뱀에 대한 분별성과 추차심이 다 다르고 뱀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업력에 따라 형형색색의 감정들이 구별되어 소소영영한 소자리로 드러났음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죽은 뱀 보고 아유 징그러워, 아유 무서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공부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무엇이 징그러워? 저 사람 공부하려면 멀었네? 이렇게 쳐요, 안 쳐요? 치는데 이 소자리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은 사람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딱 죽이고 딱 쳐버릴 것을 다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이게 진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나 교무님들이 설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누가 갖고 공부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의도로 연마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먹으면 그 옛날에는 하여튼 교수가 되라고 저렇게 저기 교수 맞나? 막 이러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딱 드러내놓고 보면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내용을 듣고 깨침이 있어. 그럼 그 공덕이 누구한테 가겠어? 나한테 오기도 하지만 그 교수님이 받는 거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강하게 나한테 입력 안 시켜줬으면 내가 의도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그래서 부정적으로 일어난 일도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은혜 다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소자리를 잘 밝혀내면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유무자리. 유무자리는 취사하는 거죠. 이제 취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날은 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끌려 치우기에만 급급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신 차렸어 안 차렸어? 정신 수양 했어요 안 했어? 했어. 다시 연말을 했어. 뱀 또한 나와 똑같은 동포임이 확연히 드러났어. 이게 사리연구죠. 그래서 진심으로 축원해 줄 수 있었어. 그죠? 우리가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대소임으로 쫙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길가에 바로 죽어있는 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징그럽네 어찌네 하더라도 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서 성주 한 편이라도 해주고 오자 이렇게 됐겠지. 근데 놓쳤어 안 놓쳤어? 놓쳤지만 다음에라도 이렇게 해보면 연말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됐는가 확인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그래서 내가 놓친 공부도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시절 인연을 따라 맺게 된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랑푸디 대진급하여 부처님 회상에 출연하여 대법기가 되기를 지극한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유무 실행이 이렇게 다투어지는구나. 그래서 남의 일기를 보고도 그 일기를 범연히 보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대소임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져야 다음에 일을 딱 보면 대소임으로 딱 보이고 이러지. 이런 분석하는 한 20편 정도의 일기를 분석을 해내야 자기가 대소임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공을 안 들인 여러분들 이런 일기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좋아요. 일기 없이 그냥 막 논리로 하는 게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깨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공덕이 누구한테 가? 기재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좀 떨어지겠지 콩고물. 자, 대소임으로 다시 공부하게 된 과정. 이제 이분이 공부하고 나서 이걸 쓴 거예요. 곤타원님과의 문답 감정을 통해 다른 공부인의 일기를 읽게 될 때에도 내 공부를 삼아 대소유무 이치를 밝혀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치에 밝아지는 좋은 방법이니 꾸준히 밝혀보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연말을 해봤더니 이제야 감각감상을 기재할 때 어떻게 이치에 대조하는 것인지 감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공부 과정 이런 것도 일기에다가 하나씩 써서 내세요. 그럼 제가 이놈 들고 다니면서 깨쳐주기만 하면 공덕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자, 이학신 공부인의 대소유무 이치에 바탕한 문답감정. 이제 대소유무 이치에 바탕에서 문답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시작. 6일 대제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모 교당 교도님께서 문답을 원하는 전화가 왔다. 어떻게 당신 같은 공덕주에게 거짓 출진 고충문을 읽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문답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당마다. 내가 이 교당 창립주인데 나를 갖다가 뭘 읽으라고 해요. 대종사 고충문을 읽으라고 해야지 거짓 출진 고충문을 어떻게 읽으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교당 다니네 안 다니네. 30년 40년 법포 받고 법사까지 된 양반들도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있는 그대로 감정을 읽어주며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말하지 말고 들어줘. 읽어주며 하소연을 들어주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부터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신다. 그동안 저하고 공부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느냐고 묻자 4, 5년 된 것 같다고 하기에 그럼 애들도 5살 정도 먹으면 4살 정도 먹으면 엄마 저 뛰었어 안 뛰었어? 근데 지금 저 뛸 때요 안 뛸 때요? 4, 5년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자력이 섰어야지. 근데 아직도 못 썼어. 그래서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더냐고 물었더니 엄마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바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도 쓴소리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제 내가 말을 했지. 그러라고 한다. 한 가정에서도 제사를 모시면 후손들이 싸움질하고 시끄럽게 하면 가정이 잘 안 풀리는데 하물며 공가에서 제사를 모시고 교당이 시끄럽고 교화에 방해가 되면 어찌 되겠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교당이 잘 안 풀리고 교화에 방해가 된다면 대종사님께 큰 불효가 되겠네요 한다. 그럼 그동안 엄불교에 몇 년 정도 다녔냐고 물으니까 한 4, 50년 다녔 어린이 부패 때부터 되겠으니까 갔다 하기에 그 오랜 세월을 교당에 다니신 분이 지금처럼 감정이 흔들려 요란해졌을 때 뭐 어떻게 해요? 경계다. 경계는 은혜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으니 너무너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니 이번 경계를 지혜롭게 풀어서 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고 하니 동의한다. 그럼 저하고 법의 등급 공부할 때 법의 등급 다 공부하셨죠? 네. 보통급과 대각 연예인 중에 어느 급이 더 귀하고 더 높고 어느 급이 더 낮다고 배웠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통급이 없는 대각 연예인은 의미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교당에 들어온 사람은 대각 연예인 혼자 있으면 못할 것이. 그러니까 보통급도 대각 연예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짜리 하나하나는 6등급 하나하나는 무엇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지금 이것이 이 대짜리 신법이 열려야 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소요무 공부를 하면서 소짜리를 어떻게 한다고 배웠느냐고 물으니까 모든 소짜리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다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르다고 배웠다고 한다. 이게 배운 것은 다 있어. 근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종사의 고충문과 거진출진 고충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 하나짜리 보면 어느 이가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다 각각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해석해야 옳을 것 같다고 한다. 이제 대소유에 대해 배웠으니까 알지. 그렇다. 둘 아닌 그 자리 모두가 평등한 이 대자리 신법으로 보면 그 옛날 어둡고 암울하고 열리지 않은 그 시절에 어떻게 엄불교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대종사님의 위대한 성자로 받들며 당신 가정 하나 이끌어가기도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대도정법의 발심에서 원불교에 귀의하고 변함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이 법에 의지하시고 지켜내시며 한 기간이 열릴 때마다 이 예상 호의하시고 이 예상을 위해 평생을 정신, 육신, 물질로 끊임없는 기도 정성으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도 의무를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분들이 누구요? 거진 출진 영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충문을 읽는 것이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요. 이것이 그렇게 풍탈하고 엉망이가 안 다녀야 될 일이요? 이렇게 손자리를 밝혀주면 자기도 다 알아요. 그래서 문답 후 일요일 오후에 또다시 전화가 왔다. 문답 후 한두 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마음이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아무리 공부를 나오고 했지만 또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어. 그때마다 바로 어떻게 했어? 바로 멈춰 알아차렸고 혹시 일요일날 교당에 가면 그 일에 마음이 끌리는지 끌리지 않은지 대중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을 챙겨 교당에 갔으나 법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성가 부르는 소리에 즉시 성가를 따라 부르며 대중을 잡고 말 것도 없이 업장이 다 사르르 녹아버렸다. 이제 이렇게 문답을 하고 나서 교당에 가서 대중 잡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대중과 성가 부르면서 하나가 돼버렸어. 이게 녹아버리는 걸 확인했다가 앞으로 개교 사랑 없는 마음으로 누구를 이학신을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결의에 찬 고백도 전화를 끊었다. 대소유무 이치로 문답 감정을 하게 되면 모든 업장이 다 눈 녹듯이 소멸되는구나 하는 감상으로 법회를 만끽하며 행복함을 마음껏 누렸다.
대수용으로 제사 미리 연마한 거 시작. 몸으로 하는 가사 청소와 요리에 특별하게 게으른 나는 제사 준비가 미흡한 적이 많았다. 또 혼자 일을 생각하고 당일 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하다가 진행이 더디거나 미흡하면 화를 내곤 했다. 일 당할 때마다 찌그러진 면을 대소용으로 다림질하라. 미흡하기 쉬운 제사 준비를 미리 계획하여 가족의 화합을 얻어 원만하게 진행하자. 제사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주부인 내가 이를 온전한 생각으로 미리 연마하고 취소하지 못한 까닭이다 해서 달력 뜯은 종이 뒷면에 제사 식단과 장볼 것, 날짜별로 할 일을 적어 남편과 아들에게 기회 봐서 각각 서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보여주며 얘기했다. 일정대로 하루 전날 남편과는 도토리 묵을, 아들과는 감주를 만들었고 청소는 일정대로 못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병풍치기, 제상 준비, 할아버지 영정 챙기기는 오전에 아들이 했다. 제수 진설은 솜씨 좋은 시누이한테 의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자력을 세우자 하고 아들과 제기를 다 진설하고 포스트잇에 우스비가 준비하는 제수명을 써서 미리 재기 위해 붙여놓았다. 이제 책상이 딱 포스트잇을 차려줬어. 남편이 나보고 와 장관이다 하면서 내 뭐 할꼬 하면서 틈틈이 일 거들러 나왔다. 그리고 전 부칠 준비는 나 혼자 이리저리 뒤뚱뒤뚱 했다. 준비가 된 오후 2시부터 남편과 아들과 나 셋이서 협력해서 7시 50분까지 전 부치고 물고기 찌고 적 부치고 하면서 집중하여 준비를 해갔다. 계속 국 끓이고 탕 준비하고 나물만 들고 하면서도 바쁘지만 여유로웠다. 아들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일했고 특히 제수 진설은 미리 위치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저도 떡을 찾아와서 현기에 담아 얹고 나머지 제수도 제기에 담아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져다 놓았다. 7시 30분 시동생과 동서가 경주에서 출발한다고 전화 왔다. 이들이 와서 나물 담고 매, 갱, 탕, 청장 등을 갖다 얹고 제사를 시작했다. 남편이 충문을 읽는데 제가 잘못해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등등 했다. 올 2월 이후 온 가족이 홍일백산하여 일 당하고 편애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표현을 해서 놀랬다. 이 사람이 주식하다가 망해먹었어. 그 이야기예요. 또 제사 지내고 나서 아픈 시누이를 보러 가자고 남편이 말해서 제사 음식을 챙겨 가지고 나와 시동생네는 경주로 가고 남편과 나는 울산으로 향했다. 주식에 빠진 요 몇 년에는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건성이었는데 동생 보러 가자고 해서 놀랬다. 출발해서 가는데 남편이 혹시 오늘 울산서 잘 수도 있는데 내일 대구 갈 준비는 해왔나? 해서 또 놀랐다. 토요일 대구 동명 마음공부대학 갈 준비하면 싫어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오지 마라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물어보니 울산서 자게 되면 토요일 동명훈련원에 문장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 가족이 합력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 내 마음이 떳떳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대소육으로 미리 연마해서 할 일을 공유하면 합력이 되는구나. 제사 대자리를 맞이하여 손자리를 밝혀 일을 치르니 나름 원만하게 또 기대치 않았던 남편의 미묘한 변화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소유무가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대소유무 다림질 한 건이요. 이제 12예를 어떻게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조하고 감각감상 일기를 기재해야 되며 왜 미리 연말을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감이 이제야 오는 것 같다. 좋죠? 자, 이혁신은 공부인의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시작. 세월호 사건 후 유건원 씨를 신처럼 비호하며 순교라도 불사하겠다는 구원파 신도들을 보면서 솔선이런 일조가 자꾸만 화두가 되어 연마가 되어진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동안 나는 일조를 읽을 때마다 교당이나 세상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만 믿고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들과 인연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었고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법에 대한 올바른 식견이 아닌 듯하여 좀 더 자세히 연말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문장을 읽어보니 사람을이 아니고 사람만이다. 왜 사람만이라고 했을까? 과연 을과 말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만약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사람을 믿을 때 신용 혹은 사랑, 관계 또는 조건 등의 변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믿으러 했었지 이치 혹은 법에 바탕하여 믿지 않았음이 확연히 알아진다. 그러므로 만이란 사람을 믿을 때 대소유무의 이치 즉 법으로 믿으라는 것이로구나. 대종사님께서 만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과 무지몽매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공부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기쁨과 희망으로 나를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선연이 있는가 하면 배신과 피해, 상처와 절망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악연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선연만이 내 주변에 있어주기를 거의 절대적으로 원했건만 그런 선연을 원하면 원할수록 악연들 속에서 둘러싸여 불평불만 속에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 아파하며 상처와 배신, 절망과 실망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전체를 놓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괴롭고 아팠던 이유가 대소유무의 이치, 즉 법으로 사람을 믿지 못해서 생긴 패턴이었던 것이다. 은행나무는 순나무와 암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다고 자기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나무는 해거리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배어르지 말란다. 전체를 놓치고 어느 한 상황만을 보고 단정 짓지 말라는 법인 것이다. 12예가 생겼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 즉 소자리 하나가 전부인 전체를 치지 말고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모두 인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선악의 인연임을 진리로 믿고 우러러 받들어 신앙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진 12예를 대소유무의 이치로 볼 수 있는 법의 훈련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제야 이해가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사람을 대해서 음양으로 판단되어질 때 어느 한 부분이 마치 그 사람의 전체이냐 단정을 짓고 공격하지 말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하고 고정하지도 말고 그 부분도 언젠가는 유무의 이치로 반드시 변할 수 있음을 상하는 동시에 법으로 훈련하는 적공을 하다 보면 선언도 악연도 모두 다 내 스승이요 나를 공부시켜주는 은혜로운 인연일 뿐이니
사람 때문에 있어진 시비애를 전체를 놓치지 말고 변하는 이치로 풀어나가는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결국 선행과 악연이 다 내 공부의 수준이요 내 마음의 힘이 달린 것을 이제야 환하게 알 것 같다.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이미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된 존재이니까 법으로 공부해야만 사람과 법이 다 소중하게 되살아나서 은혜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복락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 감사하다. 대종사님 감사해요. 자, 하여간에 이 대소용으로 모든 일을 전부 다 모든 일에 대소용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원불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단이 앞으로 문 닫는 일은 뭐 뻔한 일. 그러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여기 대소용에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안 들여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대소용에 대한 일기가 20편 이상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대소유무에 대한 한 20편 정도 쓰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을 딱 보면 대소유무로 딱 보여요. 네? 딱 보여. 바로. 그리고 대짜리 신법을 열고 하는 이 습관이 들어져야 대짜리가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대짜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김현정 공부인의 일상수행요법으로 강연한 내용이에요. 이 현정이가 누구냐면 재은이 옛날 이름이에요. 마음공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현정이었어요. 그 제가 이름을 재은이라고 개명해 줬어요. 현정이가 싫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다른 이름 제목으로 뭐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뭘 배워야 하냐면 대소용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일기를 통해서. 너무 머리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다행이에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할까봐 이 공식이 딱 이 머릿속에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 시작. 저는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로 딸과 함께 공부한 사막병진의 공부법을 강연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어떤 공부법이죠? 정신수양 공부법. 네, 2조는요? 사리연구공부법. 3조는요? 사업지사용법입니다. 그래서 1, 2, 3조를 합해서 무슨 공부법이라고 하죠? 사막병진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막변진 공부법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원만하게, 가장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리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사막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정신수양은 이제 이거 정액에 세우는 거예요. 정신수양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무엇을? 분별성과 집착심이 없는 마음을 챙겨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 공부법이요. 사리연구는 12개의 일을 대소유무의 이치로 밝혀서 어떻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는 공부법이고요. 작업지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부법으로 우리는 이 공부법을 통해서만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은혜 속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은근히 딸하고의 경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딸이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일로 계속 거짓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10분이나 엄청 혼을 내서 보냈다는 전화를 받고 확 요란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선생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한편 이 거짓말 경계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야단맞지 않으려고 장래를 생각하니 옆에 있으면 때려 패주고 싶을 만큼 절망적으로 요란했습니다. 한참 동안 불안에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경계다. 경계는 은혜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받들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딸아이와 함께 공부심으로 은혜롭게 해결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수양.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는 마음을 챙겨. 이 말이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 챙겼죠?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학교에서 거짓말을 해서 선생님께서 혼내서 보냈다는 전화를 하셨던데 엄마랑 함께 거짓말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하고 물었더니 경계에 따라 야단 안 맞으려고 저한테 유리하게 지어낸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정신수양이 차려가지고 대자리를 잡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자기를 안 믿을 거다. 여기 위에 있나?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돼요. 양치기 소년처럼이요. 그래, 거짓말이 그 순간에는 너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12에 밝혔어 안 밝혔어?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너에게 이로울까 해로워요. 그렇지. 거짓말은 들키고 안 들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나지 않고 위기를 넘기려고 지어낸 말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를 믿지 않게 되고 너에게 이익이 안 되는 해로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이제 사리연구. 그럼 우리 대소용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볼까? 칠판에 대자리. 이제 거짓말 이거 가지고 소자리 자주 하는 거짓말. 무엇이 있을까? 1. 컴퓨터로 야한 사진 보고서 안 봤다고 하는 거짓말. 야가 잘했던가 봐. 두 번째, 머리핀이 없어지면 할머니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거. 세 번째, 이 안 닦고 닦았다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5가지를 사실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무짜리 실천. 이제 유무짜리는 실행을 해야 되잖아. 아까 이게 체크리스트 만든 거 이제 실천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유무를 작업추사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2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1. 컴퓨터를 안 보는 건에 대해서는 엄마가 비밀번호를 걸어주세요. 엄마가 하지마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어. 지가 어떻게 해. 가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방법까지 밝혀서 내놓았어. 자, 메모지를 붙여놓고 충동을 자제해 볼게요. 이게 내가 막 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법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한 사진 보고 싶은 마음은 엄마도 있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걸고 싶지 않네. 그 이유는 엄마는 네가 살짝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만 이 세상에 다른 즐거운 것들도 많은데 네가 그 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즐거움들을 모르게 될까봐 그게 걱정된다고 했더니 본인도 메모지를 붙여놓고 충동을 자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 자, 아까 그는 안 해야 될 일을 했죠.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할 일을 죽기로서 하려면 이걸 잡았어요. 이 머리핀을 뺄 때마다 없어지지 않도록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넣어두겠습니다. 질서가 잡혀 안 잡혀. 이 소자리를 밝히면 사리연구를 하게 되면 질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을 안 닦고 닦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할 거다. 경계다 하고 알아차려서 사실대로 말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엄마가 밝혀줘서 지가 밝혔어. 혹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유문형으로 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로 출발해서 강요하는 것과 거짓말이 좋고 나쁘고가 없건만은 그 성질상 해독을 입을 수 있으니 거짓말은 음이여 양이여. 음은 음기운은 어떤 기운을 음기운이라고 해요? 죽이는 기운. 죽이고 찢고 갈라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런 기운이 음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음기운을 오랫동안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상하면 가족들 상해요, 안 상해요? 엄마 얼굴 안에 해가 져버리면 다 가족들도 끙끙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좋고 나쁘고가 없건만은 그 성질상 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너무 해독이 심하니까 네가 음과 양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할 일이에요. 주의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호연이가 엄마 사랑해요.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같은 분을 엄마로 만나서 행복하다며 평평했습니다. 그래 딸아, 엄마도 네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경계 따라 하게 된 거짓말을 가지고 엄마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너를 엄마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무너무 사랑한다며 힘껏 껴안아주며 펑펑 같이 울었습니다. 그 후 저도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이제 이번에는 딸이 그걸 세웠으면 이번엔 누가 세워야 돼?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엄마도 이걸 세워야 돼. 엄마도. 그래야 같이 공부가 되지. 공동 용어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공부. 만약 딸아이가 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아마도 하는 일이 많을 것이요.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비난하지 않겠다. 그걸로 뭐만 하겠다. 공부만 하겠다.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엄마가 해야 될 공부. 호연이가 잘 지키는 것을 볼 때마다 정신, 육신, 물질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육신적으로는 안아주고 포용한다. 물질, 맛있는 음식을 때때로 제공하고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사주겠다. 저희 집에는 얼마 전에 큰 칠판을 하나 구입해서 딸아이하고 시비애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진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대수용으로 연마하다 보니 이제야 조금씩 대수용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이미 은혜로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허물어 놓은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삶 속에서 경계마다 사막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막병진 공부로 새 세상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이걸 공부로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 중에 없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대소요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 대목이 남았어요. 이건 뭐냐면 분석하지 않고 아까 같이 대자리, 숫자리 뭐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배워져야 돼요? 안 배워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가르고 이렇게 해보지만 이렇게 해서 딱 한 번에 싹 100% 대소유무를 바로 직행 할 수 있는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까 그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100%로 대소유무 자체로 신앙해버리는 그리고 수행을 맞춰버리는 이런 대소유무 공부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런 일기 기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셔서 대소유무라는 말이 온 세상에 화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